안녕하세요. 일렉이지입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는 솔브의 원리에 대해서 영상을 좀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계산기를 다루면서 솔브를 직접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퀘이션 관련한 기능도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ES 플러스랑 EX 모델이 있어요. 이 두 모델의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나눠서 촬영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 편에는 ES 플러스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모드 설정이에요. 모드 설정이 일반 모드로 되어 있지 않으면 솔브를 실행을 할 수가 없는데요. 모드는 그래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전원 버튼 옆에 모드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1번부터 8번까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 2번은 뭐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이런 거 구할 때 아시죠? 이런 거 쓸 때 쓰는 컴플렉스 모드고요. 1번의 COMP라고 하는 거는 컴퓨테이션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계산할 때 쓰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컴퓨테이션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입한 상태에서 한번 식을 입력을 해볼 건데요. 이 모델의 특징이 기본 미지수가 무조건 여기 있는 x여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는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른 미지수가 x 없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에러가 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식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x 플러스 1은 2라는 식을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x를 입력하기 위해서 먼저 알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이렇게 뜨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x를 누릅니다. 그러고 플러스 1을 누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는 2를 하고 싶은데 는은 얘를 쓰면 안 되고요. 여기 위에 있는 빨간색 는이 있어요. 얘를 알파를 누르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2 이렇게 해주면 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x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솔브, 아까 는 눌러줬었죠? 솔브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솔브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solve for x라는 문구가 떠요. 여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무시하셔도 좋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x는 1이라는 값이 제대로 뜨게 되죠. 여기 밑에 L-R은 left랑 right의 값을 비교한 건데 그냥 여기에서 여기를 뺐을 때 이렇게 0이 잘 나온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미지수가 x만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y를 넣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딜리트하고 y를 대신 넣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솔브를 누르게 되면 variable error라는 문구가 떠요. 이걸 통해서 x가 일단은 들어가 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y를 쓰고 싶으면 미지수가 그러니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x를 썼다는 가정하에 뭐 a를 쓰든 b를 쓰든 뭐 y를 쓰든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x를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2개인 식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솔브를 눌러주게 되면요. y가 뭐냐고 물어봐요. y에 어떤 수를 집어넣을래? 라는 거거든요. y에 1을 집어넣겠어 하고 엔터를 누르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solve for x에서는 그냥 엔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식에서 y가 1일 때 x는 0이 된다. 맞죠? y 좌항이 2니까 x는 0이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식이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 솔브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저장 기능을 한 번도 쓰지 않은 분들은 여기 위에 M이라는 알파벳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서 M이라고 떴거든요. 이 뜻은 메모리가 저장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Y에 1이라는 값이 저장됐고 X엔 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된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파 Y 이렇게 하고 는을 눌러주면 1이라는 값이 나오죠. 기본은 아마 0으로 다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들의 그 값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솔브는 사실 만능은 아니에요. 이게 다들 혹시 설명서를 갖고 계신가요? 설명서는 웬만하면은 이제 계산기를 쓰면서 갖고 다니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안에도 솔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다음과 같은 방정식에 대한 해는 구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뭐 삼각함수, 지수함수, 이런 루트함수 이런 거는 얘가 계산을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좀 쉬운 거 위주로 솔브를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계산을 하다가 때려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웃기죠? 어이가 없는데 하다가 못하겠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때려쳐버리거든요. 그게 약간 조금 화나는 부분이긴 한데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근데 뭐 이 정도까지 넣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경우는 기사 시험에서는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금 여기에 제가 가져온 문제들을 한번 계산기의 솔브를 사용해서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문제들은 제가 다산에듀 카페에 둘러보면서 이제 이 문제 솔브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문제 솔브로 했는데 답이 틀려요. 같은 경우의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일단 1번. 스틸식이 있는데 여기서의 미지수는 바로 여기 있는 P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VS가 345라고 주어졌고 선로 거리도 200이라고 주어졌으므로 여기에다가 345, 20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지수가 P이기 때문에 P를 X로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VS랑 L의 값은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VS랑 L의 값은 이렇게 345와 200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것도 뭐 다른 A, B, C 이런 거로 넣어줘도 되는데 그냥 웬만하면은 숫자로 넣어주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345는 5.5 곱하기 루트 들어가고요. 0.6 곱하기 L의 200이니까 200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분수식 여기 들어가 있고 지금 P가 미지수라고 했죠. 미지수인 X를 넣어주고 분모에는 100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식 쓰는 게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솔브를 눌러줄게요. 솔브를 눌러주면 이렇게 38만 1471 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문제인데요. 여기 보이는 38만 어쩌고랑 값이 일치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 특징은 보시면은 지금 분모와 분자에 R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솔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25 여기 알파 는 분수 R에다가 R이 지금 X니까 미지수 X 넣어주고 밑에다가 37.5 더하기 R X 이렇게 넣어주고 곱하기 110을 해줍니다. 똑같이 이렇게 솔브를 해주면 지금 이렇게 보면 로딩이 조금 걸리거든요. 얘 계산기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고 지금 보시면 값이
0.03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올려주신 분께서 답은 11.03이라고 올려주셨고요. 이것을 보아서 이렇게 솔브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논란의 3번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다산에듀 카페를 좀 찾아보다가 어떤 분께서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이거를 솔브에다가 넣으면은 값이 xc가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댓글도 보면은 그렇게 정확히 답변을 해준 분도 안 계셨어요. 나는 뭐 양수로 잘 나온다. 아니면은 뭐 뭔가 이상한가 보다. 계산기 리셋하고 다시 해봐라.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명확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아시면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뉴튼 랩슨이라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근사값을 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미지수의 개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출발 지점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꼭 이쪽 근처에서 출발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얘 근처에서 출발한다 해가지고 얘가 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나는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값이 뭐 얘가 나왔어.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3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질문자의 계산기에는 기존에 여기 근처에 있는 숫자가 대입이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까지 못 가고 얘에서 근사값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저번 영상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네, 여기 카드 여기 넣어 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식을 솔브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대로 이제 코사인 뭐 세타는 0.8이니까 뭐 분수하고 분자에 4 넣고 루트 4제곱 플러스 x제곱 여기 는 이거 쓰시면 안 되고 알파는 0.8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제가 무시하라고 했지만 사실 무시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었어요. 솔브를 눌러볼게요. 솔브 for x라고 했을 때 어디에 근사값을 근처로 할래? 라는 거거든요. 저는 한번 임의로 10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러고 엔터를 누르면 x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까 말한 거랑 이유가 똑같죠? 그러면 3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솔브를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0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값이 3이 나와요. 솔브를 썼는데 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solve for x라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해가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알잖아요. 얘는 해가 두 개겠구나. 근데 두 개지만 뭐 범위에 따라서 하나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별로 이 solve라는 기능을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기에 있는 equation이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equation 모드로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똑같이 전원 버튼 옆에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 5번에 보시면 EQN이라고 해서 이게 equation의 약자예요. 5번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1, 2, 3, 4번 4종류가 가능해요. ES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능하고 이 X는 조금 더 많은 종류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뭐 연립방정식 그러니까는 x, y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고 식도 두 개고 2번은 x, y, z 해가지고 식 3개인 연립방정식 그리고 3, 4번이 2차
방정식, 그리고 4번이 3차 방정식,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우리가 뭔가 자주 쓰게 되는 거는 보통은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면 3번을 눌러서 이렇게 진입을 해줘요. 그럼 얘가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를 그대로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약간 귀찮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식을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한번 식 정리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분자 분모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얘를 여기로 넘겨줘요. 그러면 4는 0.8 곱하기 4제곱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로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좌항으로 넘겨줘요. 그러면 0.8분의 4는 루트 4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좌항은 나중에 정리를 해볼게요. 좌항은 이렇게 제곱이 되고, 여기는 안에 루트가 없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xc 제곱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괄호 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죠. 옆에 있는 계산기로 한번 얘를 계산해 볼게요. 제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4, 0.8 넣고 제곱 눌러주면 얘가 25래요. 그러면 25 마이너스 16은 9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셨을 때 사실 이렇게 식 정리를 하면서 xc의 제곱이 9가 나왔고, 그럼 사실상 xc는 뿔마 3이라는 거를 알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에 식을 한번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xc는 뭐다라고 정리를 해줄 게 아니라 xc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다 라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집어넣냐, 지금 xc가 2차죠. 2차인데 앞에 개수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1이죠. 그래서 여기 a, 아까 2차의 개수라고 했죠. 1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고 엔터를 누르고, 지금 1차항은 없죠? 0 넣어주고, 지금 여기 상수항은 지금 마이너스 9예요. 이렇게 되면은 방정식을 풀게 되는데요. x1은 3 아니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보이죠? 3, 마이너스 3.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그냥 손으로 계산을 해주시는 게 마음이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가지고 방정식을 몇 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당 방정식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방정식은 각각 근의 개수가 달라요. 뭐 풀면 알겠지만 얘는 실근이 2개, 얘는 중근, 얘는 허근 2개, 그러니까 켤레로 나와요. 이거를 한번 계산기에 넣으면서 볼게요. 이건 어차피 숫자만 그냥 넣고 엔터 하는 거기 때문에 화면을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2, 마이너스 5, 2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근 하나는 2고 하나는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중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 4, 4를 넣어줍니다. 그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x1, x2가 아니라 그냥 x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얘는 중근이라서 근이 이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아, 얘는 중근이니까는 이렇게 값이 하나로 나오는구나 를 알 수 있고요. 얘는 그래도
이퀘이션은 컴플렉스가 약간은 섞여 있어가지고 이런 허근도 약간 이제 계산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저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1, 1, 1 하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죠. 얘를 엔터를 눌러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얘를 이제 소수로 보이게 하려면 얘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아무튼 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이 i 부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짝을 이루는 애들을 켈레 복수수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퀘이션을 써주시면은 뭐 굳이 뭐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계산을 해가지고 풀 필요가 없다는 점. 물론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귀찮잖아요. 계산기를 애용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카시오 FX570 ES 플러스의 솔브 그리고 이퀘이션을 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